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2021년도 1학기 알고리즘 및 실습 교과 1분반 수업에 대한 교과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할 것인데요. 이 수업에서 이제 살펴보게 된 다양한 알고리즘들, 문제들을 여기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다 배울 내용들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언제 배우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교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이 교과는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교과입니다.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교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은 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홀로 수행한다는 것은 뭐 이 수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하고 알고리즘을 구분할 때는 알고리즘은 홀로 하는 거고 프로토콜은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같이 뭔가를 어떤 순서대로 뭔가를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것은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 혼자 하는 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습할 알고리즘들은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여기서 관점을 두는 것은 컴퓨터 알고리즘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작성이 되는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컴퓨터 분야에선 정의가 되냐면은 입력과 입력에 대해 기대되는 출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문제들을 풀어본 학생들은 많이 이 개념을 잘 알 겁니다.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들은 문제들 쭉 설명드리고 입력과 출력 예시가 줍니다.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출력을 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것을 제출했을 때 통과가 되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우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명확해야 됩니다. 수행 과정이 모호하지 않아야 돼요. 요거 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이거는 알고리즘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유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반드시 종료돼야 돼요. 종료가 근데 안 되는 알고리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학기에 차츰 진행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정확해야 된다. 이 입력에 대해서 이런 출력을 기대하면은 이 입력에 대해서 이 출력을 줘야 되는데 알고리즘 중에는 항상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경시대회 문제를 풀었는데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작성한 알고리즘들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알고리즘도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들은 명확하고 종결되고 정확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들은 이런 특성을 갖춰야 되는데 요 두 가지 특성은 알고리즘들이 만족을 안 할 수도 있고 특히 정확하지 않은 알고리즘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은 이제 3학년 1학기 과목인데 이 학습하는 어떤 단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 할 줄을 알게 된 것이고 또 자료구조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제 자료 구조를 통해서 학습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그 표현된 입력들을 처리해 가지고 원하는 출력을 줄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인데,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 또 증명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요것들을 학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문제들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NQ 문제라든지 TSP 문제라든지 정렬 문제, 선택 문제 등등, 검색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학습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알고 있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번 학기 통해서 좀 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론을 또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문제들도 접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학습을 할 겁니다. 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유명한 알고리즘들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퀵소트 알고리즘, 카라슈바 알고리즘, DFS, BFS, 다익스트라, 벨만 포드,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학습할 거예요. 이미 이런 알고리즘 등의 많은 알고리즘들을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나 또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많은 유명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들을 또 학습할 거예요. 이 설계하는 방법에는 전수조사 방법이 있고, 분할 정보 방법이 있고, 탐욕적인 방법이 있고, 동적 프로그래밍 방법이 있고, 대추적 방법이 있고, 분기 한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들을 개발할 때 일부 기법에 대해서는 확률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입력이 같더라도 이 안에 진행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확률적인 기법이 됩니다. 여기 있는 퀵소트가 대표적인 확률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 알고리즘 설계하는 툴은 많지 않은 거예요.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어렵고요. 분할 정보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하는 건데, 입력 크기가 제한적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정보는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적인 기법은 설계하기는 쉬운데 정확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설계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려운 내용들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소화할지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적인 정신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 말고 또 요 내용도 이제 강의에 설명드린데 PMP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효과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데 그 이론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과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고 만약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이 6가지 방법을 배워가지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알고리즘들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또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또 만든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때 이제 빅5를 사용합니다. 물론 빅5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구조 시간이나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들었을 겁니다. 자료구조 시간에 또 설명을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도 이 빅5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얘는 그래도 조금은 기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빅5를 분석하는 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성능을 분석하는 것은 정확성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습해 가지고 자신의 도구로 능력으로 갖추는 것이 이제 이번 학기의 강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수업을 듣고 나서는 다양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들이 좀 더 쉽게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설계된 것들을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현하고 설계한 알고리즘들의 정확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정확성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이 수업을 배우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정확히 분석은 못하더라도 그 빅5가 주어지면은 그 빅5를 바탕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 알고리즘들은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와 MP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석부를 보니까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다시 제 분반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제 수업을 이미 한두 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 수업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좀 더 강의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 강의는 바로 전에 했던 자료구조 수업과 달리 프로그래밍 언어와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모든 언어를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숙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C++, 파이썬, 자바 셋 중에 하나를, 그 중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언어를 선택해서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 푸는 건 아니고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간혹 제가 소스 코드를 직접 제시해서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제일 이 세 개 언어 중에 좋아하는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C++ 이용하는 경우도, 파이썬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자바를 이용해서 설명드릴 것이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강의 슬라이드에 제시되는 알고리즘들은 거의 100%는 100% 아마 특정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의사 코드만 가지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 그 문제들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가 소개를 하고 설명드릴 건데, 알고리즘은 구체적인 코드가 아니라 의사 코드를 통해서 제시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습과 과제를 이번 학기부터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judge.koreatech.ac.kr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judge.koreatech.ac.kr에 각 챕터별로 대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1장 문제를 보면 이렇게 3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습 차원에서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교과목 그 소개를 듣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저에게 judge.koreatech.ac.kr에 아이디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가 이미 없는 분들은 새롭게 만드셔서 그 아이디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아이디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제 메일이나 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전까지는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목요일부터 이 대회가 열리는데, 오픈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안 주시면 이 문제들에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트코드라는 사이트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트코드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도 제가 다 갖고 와서 저지에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챕터별로 그 방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리트 코드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는 숙제로 리트 코드 몇 번을 풀어보세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이번 학기도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과도 알고리즘 및 실습이기 때문에 실습 집중 기간에 이제 실제 실습을 컴퓨터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굳이 3주 어떤 특정한 챕터들을 실습을 진행하는 게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면 수업을 실습 집중 기간에도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전체 학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즉 제가 강의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올려드리고 강의를 요 교과목 소개하듯이 녹화해서 올리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저지 사이트 통해서 문제도 풀어봄으로써 학습하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의응답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소통을 해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 교육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혹시 실습 집중 기간에 대면 수업을 하기 원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별도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또 그 학생 수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면 또 집중 기간에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표도 잡아놨기 때문에 하는 데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다수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뭐 안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저는 비대면으로 한 학기 전체를 그냥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라이브 강의를 하지 않고 이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라이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고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간을 쪼개서 편할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 강의를 하지 않는데 그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엔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 정보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한 가지 적어드리면은 이게 제 번호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은 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과는 요 교재를 이용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교수가 쓴 교재인데요. 이 교수가 요 묵에서 뭐 물론 영어지만 강의를 요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도 다 들었고요.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제 철학 또 다른 교재들도 참고를 해서 이 수업을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제가 별도 한글로 된 교재를
드리진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전혀 자료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 슬라이드는 제공해 드리고 또 간혹 어떤 문제에 따라서 또는 뭐 다른 거에 따라서 별도 PDF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학습 자료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만들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프로그래밍을 못하면은 상당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때 공부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교수한테 물어볼 수 있고 조교한테 물어볼 수 있고 동료들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충분히 활용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수업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또 자료를 만드는데 학습하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누구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물어보고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고 또 뭐 물어볼 때가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물어볼 소스가 있다는 게 대단히 행복한 거고 활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교과목 소개를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조교 정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조교 정보는 이제 EL에 올라와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분반이 아닌 다른 분반들은 또 과거에는 요 교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Foundations Algorithm. 요 교재는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도 있고요. 또 알고리즘 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재들을 하나 정도 구해서 이 강의를 학습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지금 7년째 우리 학부에서 개최하는 교내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졸업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또 요 알고리즘 문제 해결이라는 교재가 또 있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조금 또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요 교재를 가지고 요거에 지금 서드 에디션인데 1판인가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학부 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도 조금 같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평가하는 방법은 출소, 퀴즈, 질의응답, 실습 과제, 중간, 기말, 실습, 시험 이렇게 총 7가지를 이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출석은 이해를 통해 자동 체크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가 오늘 아프기 때문에 뭔가 뭐 서류를 내 가지고 공교를 처리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부득이하게 뭔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처리되는 게 없고 이 공결도 저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학사팀이나 학부사무실 통해서
별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출석은 그 전자 시스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되겠고, 제가 뭐가 등록을 해서 공결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것들을 또 무시해가지고 출석 체크가 많이 안 된 학생들은 나중에 자동으로 F학점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은 이해를 통해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다 들어야지만, 몇 % 이상 들어야지만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거는 당일이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주어진 기간 내에 그거를 들으시면은 출석 체크가 되니까, 그거를 잘, 그 출석 체크가 되는 방법을 잘 이해해 가지고 결석 처리되는 게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요 퀴즈는 처음 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L에 매주 3-5문제가 올라가니까 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데, 사지선다나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체크돼 가지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요 참여와 또 정답 비율을 가지고 나중에 반영을 할 거니까 꼭 퀴즈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대면 참여를 좀 더 유도하고 또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2주마다 최소 한 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최소 7번을 올려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일주일에 7번 올리고 다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 올린 형태로 나중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격주별로 최소 한 번씩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질의를 많이 올리는 것은 요 평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나 한 번만 올리고 말지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은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올리시면 제가 즉시 빠르게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잘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감안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문을 올릴 때는 기존 질문을 보고 중복되지 않는지 이제 그러니까 기존 질문들 올리실 때는 기존 질문들을 보고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우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보너스 점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제목은 요 장 앞에다가 여기다가 장을 꼭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슬라이드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 쟁으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텐데, 내가 지금 몇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드리는 건지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1, 2주면은 뭐 1장, 2장 위주로 질문이 이루어질 거지만, 이제 나중에 진행되면은 요때 갑자기 1장 내용을 질문하시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시험 기간이 되면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들을 보고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들을 조금 관련 챕터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질문이 여러 챕터에 걸쳐서 다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챕터를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들은 카톡이나 메일이나 일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요 평가와 관련된 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코리아텍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없어요. 그래서 4장, 5장은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이고 그 다루는 내용에서 응용하는 문제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안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챕터는 문제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챕터는 문제가 몇 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그 챕터에서 설명드린 문제일 수 있고 설명하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8장이고 탐욕적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은 탐욕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통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통과가 되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없고 감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요구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A 문제는 집합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요 A 문제, 중보 문제는 꼭 조 설명을 바탕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면은 또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요거를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어진 기간은 우리가 요번에 학기가 화요일 시작해서 월요일 날 이게 한 주예요. 그리고 수업이 목, 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문제를 요때 목요일 날 제시를 하고 있고 받는 것은 그 다음 주 일요일 밤까지예요. 그래서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7이니까 11일 정도 여유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일 정도 기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목요일날 나가니까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각각 과제별로 그 제출 기간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통과하거나 마감 시간 전까지 각 문제별 최종적으로 제출한 소스의 URL을 EL에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별도 게시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과제는 여기 통해서 요런 걸 이용해서 요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요 문제가 설명이 나왔고 요거에 대해서 요런 값을 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고 제출할 때에는 자바, C++, 파이썬 이용해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제출하든지 상관은 없고 한 문제는 자바로 또 다른 문제는 파이썬으로 또 다른 문제는 C++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모두 줌 회의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자료구조처럼 실습시험 2번, 이론 1번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이론 2번, 실습 1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실습시험을 볼 경우에는 저지.코리아텍.ac.kr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처럼 보면은 자바 프로그램 실습시험 이런 식으로 실습시험이 나가고 그러면은 2시간 동안에 주어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들은 기존에
풀었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각색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이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지는 조금 더 한 4주까지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시험은 8주에 진행될 테니까 곧 그 전에 4주쯤에 꼭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시험을 이론으로 볼지 실습을 볼지, 그리고 13주에 실습 시험을 볼 거고 15주에는 반드시 이론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8주에 보는 것을 이론으로 볼지 실습을 볼지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4주까지는 저한테 좀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첫 주에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요를 설명드리고 빅 O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각 방법 등을 나누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전수조사 방법, 분할 정보 방법, 탐욕적인 알고리즘, 동적 프로그래밍, 대추적, 분기 한정 방법. 그래서 6가지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P와 MP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도사 정리라는 걸 소개할 건데 요거는 빅 O와 관련되어 있고 이제 재기 함수로 구현되는 그런 그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 거고 확률적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위해서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 2개는 선택 알고리즘을 조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요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선택 알고리즘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 뒤로는 또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프 탐색에 대해서 DFS, BFS를 포함해서 다엑스트라 알고리즘까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 탐색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니까 혹시 제 수업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 부담되거나 자기하고 맞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분반을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저도 최선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습하는 요령을 설명드리면은 강의 슬라이드와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저지점 koreatech.ac.kr에 올라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봄으로써 구현 능력, 설계 능력, 또 이 학습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이 질의응답에 여러분들 질문 말고 동료 학생들의 질문도 올라오니까 그런 질문들을 또 같이 읽어봄으로써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 요 동영상을 다 듣고 나서는 퀴즈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질의응답을 하나 올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요걸 보면서 어떤 걸 이해 못했는지를 좀 체크해 놓고 이 중에 다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중에 아직 질의응답 통해서 해소가 안 된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매 챕터를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조 자료나 여러분들이 준비한 별도 교재들을 참고해서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과목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